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와우! 네. 와우! 텐션 좀 올리셨네. 네? 지난주에 올렸습니다. 비해서 텐션 좀 올리셨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텐션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 올리셨어. 아, 약간 좀 신경 쓰여서. 네. 기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기계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 학생부 종합전형 이어서 가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예, 대한민국 학생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성공적인 입시에 도달할 때까지 애쓰겠습니다. 고등부 국어과 강사 이메림입니다. 정말 괜찮네. 네. 대한민국 저 월드컵 하는 거 이제? 네, 안에는 이제 제 의지를 좀 담아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세특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네. 오늘 바로 세특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죠. 네. 자, 세특은 어떤 거죠? 특이 에릭쌤 네. 지난주에도 제가 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세특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써줄 수 있을까요? 너 요구하면 써주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조금 이 이야기는 꼭 넣었으면 하는데 이런 원하는 부분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일단 법으로 안 됩니다. 법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학부모가 만약에 그걸 요구를 했을 때 뭐 이렇게 청탁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법으로 일단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감옥 선생님들이 써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한 교사의 고유 권한.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그러다 보면은 선생님 뭐 글을 쓰다 보면 물론 뭐 이제 세특을 쓰는 어떤 그런 교본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의 어떤 좀 주관적인 생각들이 안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은 솔직히 평가 방식이 좀 이건 객관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학업 역량에서 이제 세부 능력 특기상 세특 교과 세특인데 이 세특이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독서라는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종합전형 이 세특에 대한 어떤 기재 방법에 있었는데 거기 그 자료집에도 나와 있지만 학생들이 제출한 학교 수업을 듣고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에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감옥 선생님, 담당 선생님들은 그걸 활용해서 써줄 수 있다.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뭐 동료 평가서라든지 자기 평가서, 그 다음에 수업 산출문, 그 다음에 소감문, 독학 요게 한해서 학생들이 제출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은 그걸 가지고 그걸 또 꼭 써줘야 된다. 그런 법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토대로 좀 선생님들이 이제 작성해 줄 수 있다는 참고하실 수 있는 소스를 드릴 그렇죠. 수 있는. 그렇다면 부지런한 학생이 결국은 좋은 세특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떤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또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다 일괄적으로 이걸 또 의무적으로 다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교 그다음에 감옥 선생님 있고 담임 선생님도 있고 감옥 선생님도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동료 평가서라든지 아니면 자기 평가서라든지 아니면 독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최대한 선생님들한테 이제 제출을 통해서 전공 적합과 맞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데 또 걱정이 되는 게 아이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성향이 좀 이렇게 좀 활달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생님들 좀 적극적으로 가서 뭔가 대시하고 선생님한테도 요구도 하면서 저 제출하면서 뭔가를 또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엔 또 어떻게 보면은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세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런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세분자 특기사항을 이제 학생부 속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내용을 봤을 때 그거를 선생님의 자유재량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그 세트를 어디까지 표현하느냐. 교사의 입장에 한번 대보자고요. 나쁘게 써주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없는 걸 쓸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한계치는 뭐냐면요. 없는 걸 써주지는 못해요. 그렇죠. 네. 있는 걸 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선생님들은 냉정하게 쓰지 않아요. 이게 영미권 국가와 대한민국의 차이예요. 영미권 국가는 그냥 써요. 컨닝을 하면 컨닝했다고 써요. 네. 그리고 실제로 컨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학생부에 쓰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컨설턴트로서의 지위를 상실해요. 그리고 실제로 합격을 이후에도 10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입학 취소예요. 정순공님의 자녀는 미국의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입학 취소예요. 미국의 명문대학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입학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대한 결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속였다 이거지. 그리고 애초부터 걸러져요. 우리나라와 어떤 입시의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입시는 선생님들은 일단 잘 써주고 싶어. 근데 없는 걸 쓸 수는 없어. 그렇죠. 여기서 이 영역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 밑바닥의 경계선이 뭐냐? 우리가 이제 한계치를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특이라는 걸 얘기할 때. 그때 뭐냐면 없는 것은 써줄 수 없다. 근데 선의는 있다. 자, 그 다음엔 뭐죠? 그 다음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결국 학생부는, 세특은 선생님이 쓰시는 것 같지만 선생님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기록을 하지만 그건 기록자예요. 자, 오늘 잘 들으세요, 어머님들. 야,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다, 이거. 아니야, 제가 오픈해 드려야죠. 오늘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라이브 방송인데 네. 오실 거 아니에요, 이제 질문도 네. 하고 우리 이거 네.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런 그렇죠. 거 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는 수없이 다른 입시 방송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제 보고 정확히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배운다는 단어를 감히 썼는데 최근에 제가 그 어떤 컨설턴트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너무 속상하고 아 이거는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분발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온전한 입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뛰어야 될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쓰는 게 아니에요. 글은. 없는 걸 써드릴 수 없다니까요. 근데 선생님은 선의로 써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의 활동이에요. 아이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활동과 행위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든 것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쓰는 겁니다. 학생들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왜? 학생들이 실제 활동을 하니까. 그리고 여기 법으로 명확히 나와 있어요.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독후감도 있고 소감문도 네. 있어요. 소감문에 내가 뭘 느꼈다, 내가 뭘 얻었다 쓴다니까요. 그럼 이 아이가 이걸 압니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관찰자 시점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세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학생이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행위적 실제예요. 이걸 기록을 잘 해야 됩니다. 네. 이걸 기록을 잘 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들을 갖다 놓고 선생님들과 함께 제안하는 거죠. 그랬을 때 네. 아까 우리 레옹님께서 선생님과 소통을 자주 해라라고 얘기한 거는 이 아이가 진로와 관련된 전공적 합성의 흐름 혹은 자신의 어떠한 내용들 속에서 이 활동의 배경 이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진심으로 얻은 것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모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아는 거지. 그 선생님은 그대로 또 적지도 않아. 진짜 알아? 물어보는 거지. 선생님이 진짜 안지요? 이러면서 막 대화를 해. 그러면 얘가 진짜 아는구나.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선의가 있으시다니까 적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학생부 세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조선왕조실록의 사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제가 오픈해 드릴 테니까 제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입시방송 하시는 다른 모든 유튜버들도 제발 좀 활용하세요. 선생님은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하는 사관입니다. 사관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활동은 누가 하는 거죠? 학생인 겁니다. 학생이 왕인 거예요.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주고받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일단 심플하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이해를 하셔야 얘기가 편하게 해석됩니다. 그리고 우리 애가 선생님의 영역을 월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 그리고 나의 모습을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적어주고 싶어도 몰라서 못 적어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필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내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어떠한 배경인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학생들마다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사실은 이런 지점에서의 컨설팅이 필요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점 학교에서도 충분히 선생님들이 힘있게 이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학교 밖에 계신 분들이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들보다 이런 역량이 그리 높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믿으시고 함께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벽에 부딪히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막 여기 뭐 올라오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같이 정리 좀 해드리고 하고 싶은데 5월 8일부터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해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와우.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선생님께 이렇게 한번 가서 선생님들도 이런 것을 원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돼요. 막 네. 의욕을 나 막 정말 막 여기까지 나오고 싶었어. 난 컨설팅 올해 무료로 해? 올해부터 무료로 해? 아니 그렇죠. 작년에 무료로 했잖아요 제가. 근데 이게 무료가 또 좋지 않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심기 딜레마예요. 무료로 하면 딴 데서 또 해. 그거 해야지. 딴 데서 또 해. 나 미치겠네. 아니 우리가 무료로 왜 해드리는데 딴 데서 또 하고 그래요. 6장을 썼는데 내가 해준 건 3장 말고 나머지 3장이 또 바뀌었어. 그러면 안 맞아요 포트폴리오. 그렇죠. 맞죠. 곤란해지거든. 나 진짜 곤란한. 왜냐면 우리가 이 세 개를 고르는데 이 세 개를 그냥 세게 고를 수도 있는 거거든. 그 나머지 세 개를 안정적인 구조로 골랐는데 네, 맞아요. 이 세게 고른 세 개는 남겨놓고 나머지 세 개도 다시 세게. 그러면 안 돼. 많이 곤란한데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네. 근데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일단 우리 민우님 말씀이 아주 속 시원하네요, 진짜. 선생님은 있는 그대로 쓰는 거고 활동은 학생이 하는 거다. 보여드려라. 들려드려라. 그렇죠. 그럼요. 나를 어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에게 가장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나의 선생님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어찌 대학에 입사관을 설득하려 합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의 것으로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쉬운 겁니다. 오히려 가장 공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 가장 힘든 게 막연하다. 이거거든요. 사실 막연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것들 중에는 사교육들도 있어요. 사교육의 자격미달 컨설턴트들이 사실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조장하고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오늘 강하고 격하게 표현한 이유는 최근에 들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뭔 일이 있었구나. 있었어요. 아니 중학교 3학년 학생한테 검정고시를 보라고. 어머나. 야,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난 고등학생들도 그런 얘기 나오면 아주 막 저기 하는데. 뭘 어떡하지?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구독자 10만 갑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구독자 10만이 가서
그래도 정상적인 흐름과 힘을 갖는다면은 그런 분들이 두려워서라도 그런 말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저는 또 하나 좀 더 네. 독서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조학생이 이제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수행평가에 대한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그 학교 수행평가 이제 읽고 그걸 독감 쓰는 건데 한 학생은 안 읽었어. 그런 그 책 자체를요. 근데 한 학생은 중학교 때 읽었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읽었었던 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렴풋이 그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낸다든지 읽을 시간이 없다면 리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시 다 기억이 난다고요. 근데 한 번도 안 읽은 학생 같은 경우는 읽을 시간도 없지 제출할 시간도 없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서 읽을 시간 많을 때 그러니까 초등, 중등 이때 좀 많이 좀 읽어놨으면 좋겠어요. 책 같은 경우도요. 저는 그거를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왜? 뭔가 이게 좀 그 안경 속에 있는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아니 절대 아닙니다. 저는 독서는 좀 읽을 시기가 있다. 고등학교 가면 사실상 책 읽을 시기도 없고 뭐 내신 준비하고 수능 준비해 죽겠는데 미리 좀 읽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학생부 속에 이제 세특 속에 이제 독서가 끼어들어가요. 네. 그래서 한 10권, 많은 학생들은 한 10권, 적은 학생들도 최소 4권에서 5권 정도는 학생부에 독서가 기재가 돼요. 책이. 왜냐면 학교에서도 자연스럽게 활동을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책의 내용에 대한 인사이트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렸을 때 한번 읽고 안 읽으면 좀 그렇지만 한 번 또 읽으면 네네.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뭔가 미로일 수 있고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건 분명할 겁니다. 네. 다음 주 방송서부터 그렇죠. 5월 8일. 첫 번째 방송이네요. 매주 월요일 11시입니다. 제가 아까 저기 쉬는 시간에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제가 오전 11시에 이 본인을 위해서 뉴스 힘내봐야죠. 같이 네. 생으로 이제 생방송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 사실은 이거 편집을 안 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라이브에 강한 방송이에요. 맞아요. 원래 교육진담은 다 편집은 없이 그냥 라이브 거의 방송이었죠. 진짜 편집이 그럼 없잖아요. 우리가 라이브를 해도 되는 거야. 차라리 라이브로 하는 게 나은 거였었어요. 라이브라면 뭐가 좋으냐?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 자리에서 질문 예. 받고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한번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학종이든 뭐든 내용들을 좀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다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초창기 때는 막 질문하시는 분이 얼마 없을 테니까 이때를 노리셔야 됩니다. 문자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한테 좀 문자 보내서 당일날 생방송 좀 알겠습니다. 들어와 달라고. 저희가 설명회 때는 거의 한 3,000명까지도 실시간 방송을 했었는데 그게 엄청난 근데 기록이 있더라고요. 많이 들어오시면 좋은데 근데 또 이제 이게 라이브로 하다 보면 이게 좀 자리가 잡혀야 돼요. 라이브는. 저희는 근데 라이브를 하면서 질의응답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어떤 소통을 통해서 좀 할 수 네.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저희도 또 그만큼 라이브를 하면서 저희도 부담이 더 커요. 왜냐하면 자료라든지 이런 준비할 것도 많고 또 막히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저는 매번 공부합니다. 매번. 일단 제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다시 한번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라이브가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바로바로 이제 궁금한 점 바로바로 응대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그리고 저희가 10만 구독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힘 있는 이제 입시를 우리 만들어가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은 항상 구독과 좋아요. 추천 좀 눌러주세요. 아마 추천도 이제 좀 눌러. 저 이제 좀 적극적이고 네네네. 구체적이며 네. 실제적이고 숫자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 진짜 요즘 반성을 엄청 했어요. 사실은 아까 그 검정고시 얘기가 빙산의 일각이에요.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속상했고 저희 아이들도. 이거 아니다. 내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낭만스럽게 생각했다. 예.
세상에 뭔가가 내가 있는 공간에 약간 조금 주변의 환경이 나빠지면 그거는 내 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전함과 올바름의 기운과 에너지를 좀 더 쏟자 이런 생각을 제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진담에 대해서 더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우, 고맙습니다.